자, 과학 팟캐스트 전국 1위를 하고 있는 과학하고 앉아있네 원종호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원래 주제를 알아서 정하게 하는데 어제는 저희가 주문을 했어요. 네. 블랙홀로 해달라고.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는 블랙홀이죠. 네. 왜냐하면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 블랙홀 업계의 관점에서 보자면 치욕의 날이거든요. 네. 블랙홀을 던졌는데 블랙홀이 소멸됐어요. 예, 블랙홀 두 개가 부딪히는 경우도 있긴 한데요. 아, 그래요? 아,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군요. 되게 부딪혀서 더 크게 되지만 이번 경우는 한 블랙홀이 다른 블랙홀을 완전히 잡아먹어버린 케이스죠.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을 던졌을 때만 하더라도 네. 그 이전에 최순실 사태가 이걸로 일단락되는 정치적 블랙홀을 던졌다라고 평가도 그랬죠. 했고, 그리고 언론에서도 사실 어마어마한 양의 개헌 관련 뉴스가 나오다가 불과 12시간도 안 돼서 네. JTBC의 보도가 터지면서 다시 이 블랙홀이 훨씬 큰 블랙홀이. 네. 한 개인이 블랙홀을 소멸시킨 우주사 최초의 사건이 아니겠는가. 네. 그래서 이 과학계도 사실은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그렇구나. 네. 흥미로운 자, 사건입니다. 그 과학계도 이 사건을 관심 있게 보긴 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익숙한 천문학계에서 관심 없나요? 블랙홀 나오면. 서로 농담하고 있습니다 이미. 아, 그래요? 네. 당연히. 뭐라고 천문학자들 농담합니까? 예, 지금 저희가 한 얘기와 매우 비슷한 얘기를 하고 그래요? 있습니다. 네. 블랙홀이 소멸됐어 뭐 이런 얘기요? 예, 블랙홀을 삼키는 흔하지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근데 과학적으로는 실제로 그런 일이 있긴 있어요? 부딪힙니다. 부딪혀서 더 큰 블랙홀이 됩니다. 보통은. 예, 그러면서 엄청난 에너지를 방출을 해서 우리 올 초에 중력파를 검색했던 게 네. 블랙홀 두 개가 부딪혀서 하나가 되면서 나온 에너지를 찾은 겁니다. 그래요? 네. 이게 블랙홀이라는 게 정말 그 영화나 많이 거론되는 일상적인 용어처럼 쓰이는데 네. 블랙홀이라는 게 이제 거기 모든 게 다 빨려 들어가 빛도 빨려 들어간다 이렇게만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잘 이해가 안 가요. 다 빨려 들어가면 그 많은 게 빨려 들어가면 네. 뚱뚱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점점 커져야 되는데 어떻게 다 없어지죠? 예, 그게 불가사의한 부분이죠, 되게. 사실 뭐 인터스텔라 같은 거 보시면 블랙홀이 이렇게 보이는데요. 영화에서. 예. 까맣지만은 않습니다. 아, 블랙홀이? 예, 가운데는 검은데 주변에 번쩍번쩍 빛이 났죠, 인터스텔라에서도. 네, 영화에서는 그랬어요. 이렇게 물질들이 빨려 들어가면서 열이 나기 때문에 에너지가 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아, 그게 물질들이 죽으면서 최후로 내는 빛들인 거예요? 예, 뭐 광속에 가깝게 빨려 들어가기 때문에 엄청난 에너지가 나다가 일단 그 사건의 지평선이란 지점이 있습니다. 이벤트 호라이즌. 예. 영화도 있죠. 예, 오늘의 키 포인트 중에 하나죠. 네. 잘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이벤트 호라이즌 단어도 알고 그 영화가 그 SF 호러로는 굉장히 명작이라는 것까지는 아는데 그 영화에서는 글로 들어가면 지옥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절대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글로 일단 어떻게 알아요? 들어가본 사람이 없는데. 모릅니다. 하지만 지옥이 있을 거란 게 아니란 건 압니다. 네. 네. 글로 일단 들어가면 물질들이 어디로 가는지 사실 모릅니다. 우리는 모르는 거죠. 모르죠. 모르고요. 원자 체계가 시스템이 붕괴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짜부라진다는 건 아는데 그래서 정말 어떻게 그 되는지. 과학 용어입니까? 짜부라진다는 게? 아닙니다. 네. 과학 용어로는 뭐라고 표현하죠, 그걸? 축퇴압들을 붕괴시켜서 그냥 짜부라진다고 하죠. 예. 그래서 그 가운데 지점엔 뭐가 있는지 정확하게 몰라서 우리가 특이점, 싱귤라리티라고 부르죠. 거기는 우리가 그 성격을 특정할 수 없는 모든 물리학 법칙이 붕괴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블랙홀을 처음으로 거론한 분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스티븐 호킹 박사가 이 블랙홀을 대중화시켰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 호킹 복사라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블랙홀이란 원래 이름은 존 필러라는 네. 천문학자가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단어 자체를. 예. 네. 근데 사실을 또 야사에 따르면 그분이 강연하는데 네. 그 뒤에 어떤 분이 듣다가 예, 청중 중에 한 분이 블랙홀이라는 이름을 제안을 해서 그게 좋아가지고 썼다. 그랬을 가능성이 높네요. 예, 그런 네. 얘기가 있는데 아무튼 그 존 필러가 만든 걸로 돼 있고요. 그러니까 존 필러라는 천문학자가 처음으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지점. 네네네. 물에 대해서 거론을 했고 그 이름은 청중회에서 제안됐고 그런데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전문가들 사이에서만 거론되던 거였잖아요. 그죠? 그랬죠. 그래서 이게 진짜 있냐 없냐라고 말이 많았는데 이제 연구도 많이 있었고 네. 지금은 많이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관측. 예. 아니 관측이. 빛까지 빨려 들어가는데 어떻게 관측하죠? 간접적으로 관측을 하죠.
저 동네 주변에 빛이 아무것도 없다. 네, 빛이 없고 빨려 들어가고 그다음에 사실은 이게 정말 안 보이는 게 아니고요. 뭐 X선, 감마선 이런 걸 내뿜습니다. 우리 가시광선을 뿜지 않아서 안 보인다는 거군요. 에너지가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보입니다. 일반 망원경으로 안 보이지만 X선 망원경 같은 건 보이기 때문에 있다는 걸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고 지금은 일단 은하 중심에는 전부 거대한 초거대 블랙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거를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 또 은하계 주변부에 있는데 네. 우리가 있는 이 은하계 정 가운데로 가면 네. 블랙홀이 있고 다른 은하가 또 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우리 은하계를 콩으로 했을 때 그 콩으로 상암 경제를 다 채울 만큼 또 은하가 많은데. 네네. 네. 너무 많아서 감지가 안 되는데 어쨌든 그 은하들마다 또 블랙홀이 가운데 있다는 거잖아요. 거의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면은 거대한 블랙홀로 은하계가 이렇게 쪼그라드는 겁니까 점점? 우리가 그렇진 않고요. 네. 블랙홀이란 게 중력이 세고 그렇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주변 지역에만 작용을 하는 거고 네. 예를 들어서 옛날에 그런 얘기 있었습니다. 이 입자가속기 큰 거 돌릴 때 맞습니다. 네, 선에 있는 네. 뭐 조그만 블랙홀이 생겨서 지구를 유럽에서? 삼킬 것이다. 네, 네. 그런 말이 나왔는데 그 조그만 블랙홀은 딱 그만큼의 중력만 갖고 있는 겁니다. 더 크게 작기 때문에. 예, 그때 그런 크게 얘기가 작기 있었죠. 때문에. 그거 만들면 작은 블랙홀이 생기는데 그게 다 빨아들여서 지구를 멸망시킬 것이다. 네,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날 수가 없는 게 그 블랙홀은 딱 그만큼의 너무 작기 때문에. 고힘만 갖고 있는 거고요. 단지 이게 밀도가 굉장히 높으니까 주변에 큰 영향을 주는 거죠. 주변에 큰 영향을 그래서 준다. 빛이 휘어져 버리고 거기서 사실 빛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게 에너지가 크니까. 네. 근데 이게 중력이 너무 강하니까 빛이 마치 인공위성이 지구를 못 벗어나고 돌듯이 빛이 돌아요? 탈출 속도라는 게 있어요. 네. 그 인공위성이 이제 그렇죠. 우주로 달로 안 나가는 게 네, 네. 탈출 속도를 못 벗어나기 때문인데 중력 가속도를 넘어서야 되고 뭐 등등. 네네. 네. 이 블랙홀의 중력이 탈출 속도가 광속을 넘어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빛이 못 나가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럼 빛도 그러면 빛을 빨아들인다는 의미가 네. 빛의 탈출 속도를 넘어서는 중력으로 땡기기 때문에 그렇죠. 빛이 나오질 못한다. 안에 있는 빛이 정확하게 말하면 안에 있는 빛이 못 나오는 거고 네. 뭐 주변의 빛을 전부 흡수하는 건 아니고요. 네. 근처로 지나가는 빛은 이것 때문에 휘어지죠. 그래서 가까이 있는 빛은 들어갈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열이 굉장히 에너지가 굉장히 강한데 그 속에서 빛이 탈출을 못하는 천체가. 그러면 이제 우리가 흔히 영화에서 보면 거기를 지나가는 무슨 뭐 행성이든 아니면 네. 뭐 영화에서는 우주선이든 뭐든 간에 다 빨아들여 버리잖아요. 그렇게 그러면 나오죠. 걔들이 그 안에 들어가면 네. 그거 어떻게 해요? 일단 뭐 100% 죽겠죠. 아니 제 말은 뭐냐면 어쨌든 그 부피가 있던 것들, 네. 무게가 있던 것들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빨려 들어가면 주변 걸 다 빨아들였으면 얘가 점점 블피가 커져야 되잖아요. 그게 거의 뭐 주변에 그런 걸 빨아들인 정도로 그런 현상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블랙홀이 사실은 물질을 내뿜습니다. 거꾸로요? 예, 그게 이제 스티븐 호킹이 말하는 호킹 복사라는 건데. 그렇죠. 그걸 유명해지셨죠. 예. 네. 그걸 가지고 조금씩 증발을 합니다. 증발해서 결국은 없어지거든요. 예. 근데 이게 너무 오래 걸려서 뭐 10의 68승년, 그러니까 10다음에 공이 68개 있는 년이죠. 네. 이거 무량 대수도 아니고 네. 불가지수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사람이 감지할 수 없는 숫자죠. 사실. 네네. 그러니까 우주 끝날 때까지 우주가 시작한 이후로 지금까지 없어진 블랙홀은 하나도 없지만 어쨌든 블랙홀도 물질을 잃어가니까 그리고 지나가는 조그만 것들 흡수한 거 가지고는 뭐 확 커지고 이런 정도의 그런 건 아니고요. 블랙홀끼리 부딪히는 정도가 돼야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이 이벤트 호라이즌이라는 건 네. 무슨 뜻이에요? 이게? 이벤트 호라이즌은 이제 블랙홀의 중력이 끼치는 네. 그 어떤 선인데요. 네. 그 선을 넘어가면 이제 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밖으로. 네. 마지노선이군요. 마지노선입니다. 네. 블랙홀을 벗어나지 못하게 블랙홀이 자기 힘을 발휘하는 최대 마지노선. 네. 거기에 들어가면은 사실은 모든 물리법칙이 무의미해지는. 아니 그건 사실 특이점이고요. 네. 이벤트 호라이즌은 그 바깥에 있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제 우주선 타고 지나가다가 이벤트 호라이즌을 넘어서면 물리법칙이 무너지진 않지만 밖으로 그 지역 다시 밖으로 나올 수는 없다.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아. 그러니까 개미지옥에 빠진 상태에서 허우적거리지만 못 나오는 상태. 개미지옥에 완전히 들어간 건 블랙홀 특이점에 빠진 상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싱귤레러티. 네. 그러면 이건 뭡니까? 화이트홀. 웜홀. 네. 홀이 많아요? 홀이 많습니다. 네.
블랙홀까지는 이해가 가요. 화이트홀은 뭐 블랙홀의 마이너스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뿜어내는 거예요, 그럼? 예, 근데 발견한 적은 없고요. 이론적으로 존재할 것이다. 예, 뭐 블랙홀 들어갔으니까 어디 뿜어지는 화이트홀이 제 말이 있을 그거예요. 것이다. 들어가면 어떻게 무한대로 들어갑니까? 그게 진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네. 그래서 블랙홀로 들어가면 다른 우주가 있거나 다른 시공간으로 연결되는 그런 개념도 있습니다. 평행우주론. 뭐 그런 얘기도 있고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우주 말고, 근데 평행우주론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하고 똑같은. 네. 그러나 다른 역사가 벌어지는 우주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마치 SF의 뭐 공상과학 만화 같은 얘기가 그냥 저는 그 공상과학 만화를 쓰시는 작가들의 상상력인 줄 알았더니 네. 이 과학적으로 제시된 이론이죠, 이게. 평행 우주론도 몇 가지가 있는데요. 네. 양자역학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 네. 여러 뭐 다차원 우주론도 있고, 여기서 말하는 거는 사실 이렇게 우리가 무슨 얘기든 할 수 있는 거는 블랙홀 특이점이 뭐가 있는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막 던지는 건가요? 예, 뭐 그렇긴 한데요. 네. 어느 정도 이제 인터스텔라에 나왔지만 어느 정도 이제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뭐 시공간의 경계가 무너지고 뭐 이런 변화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계산을 하는 학자들이 있고요. 그래서 화이트홀 같은 경우에 만약에 글로 들어가면 어디로 만약에 연결이 돼 있다 이게 다른 나와야. 시공간으로 예, 공간일 뿐 아니고 다른 시간으로 연결될 수도 있죠. 나오는 그런 어떤 터널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이거는 뭐 관측된 바는 없고요. 화이트홀은. 예, 웜홀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웜홀은 뭡니까? 웜홀도 이제 여기서 다른 시공간으로 연결된 그 구멍. 인터스텔라에 나왔듯이 네. 그런 구멍인데요. 블랙홀이 그 역할을 한다는 그런 이론도 있고, 네. 그러니까 블랙홀 웜홀이 있고요. 그다음에 블랙홀하고는 관계없이 또 따로 형성되는 다른 관점에서 형성되는 그런 웜홀도 있다고. 그 하고요. 웜홀 자체는 블랙홀에서 파생된 게 아니라 시공간에 구멍이 생겨서 예. 그 구멍을 통과하면 전혀 다른 시공간으로 간다. 그런 우주에 구멍이 있을 것이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블랙홀에서 웜홀로 연결된다는 사람도 있고, 네. 다른 웜홀이 있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예. 근데 이제 웜홀 자체는 이게 그 벌레 구멍이라는 뜻이잖아요. 네네. 그 사과를 벌레가 먹은 것처럼. 그렇죠. 우주에 그런 구멍이 하나 뻥 생겨가지고. 네. 글로 들어가면 전혀 다른 데로 쑥 나와버린다. 그렇죠. 이런 이론을 제시한 거잖아요. 네. 누군가가. 네. 근데 이게 공상과학 작가가 쓴 게 아니고 과학자가 이런 걸 제시한 거잖아요. 방정식이 다 있는 거죠 뒤에. 방정식이. 네. 수학적으로 물리적으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인정을 하는 건데 관측된 바는 없습니다 아직. 그걸 관측할 수 있을 리가 있나요? 대개 있어도 수학적으로 아주 금방 사라진다라는 게 기본적인 관점이에요. 수학. 이런 수학을 그러니까 이게 거론되는 이유는 수학으로 보면 맞네 이거잖아요. 그렇죠. 수학으로 보면 존재할 수 있는데 네. 왜냐하면 과거에 뭐 블랙홀이든 뭐 아니면 아인슈타인 박사가 얘기했던 뭡니까? E는 MC 제곱. E는 MC의 제곱 이런 것도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수학적으로 먼저 그렇죠. 증명을 한 다음에 나중에 정말 그렇더라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웜홀도 그럴 수 있다고 지금 생각하는 거죠. 그랬죠. 그런 게 굉장히 많았고 맞은 게 굉장히 많으니까 웜홀도 가능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관측을 해야지 100% 확신할 수 있죠. 웜홀이 정말로 있다면 글로 들어가서 딴 데로 나오는 게 공상과학 만화 영화의 영역이 아닌 게 되잖아요. 아닌 게 되고요. 외계인들이 바로 거기로 드나들 수 있게 되죠. 외계인 다시 외계인 외계인 여기서 외계인이 다 등장하군요. 그렇습니다. 야, 그들은 과학이 너무 진보해서 네. 이 물리적으로 너무 머니까 네. 이 웜홀을 이용할 것이다. 그들은 순간적으로 웜홀을 만들어서 글로 통과해서 바로 지구로 넘어올 수 있는 기술을 가질 수도 있다. 예, 그 정도 발전한 기술력을 가진 외계인들이란 뭐 그것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도 네. 이 출장비가 문제가 돼요. 그렇겠죠. 돈이 많이 들긴 할 거예요. 이게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그들도 그만한 문명을 진보시키려면 분명히 한 개체가 만들어서는 아닐 것이고. 네. 그렇죠? 그 개체가 집단이 되었을 거고 집단이면 질서가 필요했을 거고 그 질서 속에서 한정된 자원을 나누는 기준이 있었을 것이고. 그렇겠죠. 그렇게 쭉 발전해 왔을 거란 말이죠. 네. 우리하고 똑같지는 않더라도 그러면 어떤 특정 자원을 누구한테 몰아주려면 그 결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결제가. 분명히 그런 시스템이 있을 텐데요. 이제 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는 너무나 많이 발전해서 웜홀을 만드는 데 자체 비용이 거의 안 드는 수준에 도달한다. 그런 문명도 있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예, 언젠가는. 이건 어떻습니까? 그러면 블랙홀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죠? 블랙홀은 대개 별이 죽으면서 만들어집니다. 별이 죽는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이제 태양도 죽거든요.
한 50억 년 지나면? 다 태워서? 예, 뭐 그렇죠. 우린 걱정할 필요 없지만 50억 년 지나면 이게 터져서 죽는데 태양같이 작은 별은 그냥 쪼그라들어서 하얗게 됩니다. 아, 태양이 작아요? 예, 겉은 터져버리고 예, 태양 작습니다. 뭐 큰 별은 우주의 아닙니다. 기준으로 보자면? 네네. 우주의 기준으로 보자면 얼마나 작아요? 중간에서 약간 더 작던가 뭐 중간 정도 크기인데요. 네. 태양보다 한 몇십 배 정도 질량이 큰 별들은 터지면서 이제 다 쪼그라드는데 왜, 그러니까 터진다는 게 네. 태양이 이제 수소 헬륨 뭐 이런 거 다 그렇죠, 그렇죠. 핵폭탄 반응과 같은 연쇄 반응 그런 네네. 반응을 다 해버렸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남아있지 않아. 예. 그러면 이제 빛이 줄어들고 그렇죠. 빛이 줄어들면 쭈그라듭니까? 그런. 아, 그러니까는 핵융합이 계속 이제 단계별로 벌어집니다. 수소가 헬륨이 된 다음에 헬륨이 또 뭐가 되고 뭐 탄소, 산소 이렇게 점점 무거운 원소로 바뀌어 가다가 나중에 이것이 이제 한계에 도달을 하거든요. 그럼 껍데기가 뻥 터지면서 예를 들어서 지구까지 화성까지 커져요. 거의 태양이 나중에. 지구랑 이런 거 다 삼켜버립니다. 아, 그러니까 태양이 죽어가는 과정이라는 게 다 예. 태우고 나면 예. 오히려 커져요, 이게? 마지막에 남아있던 게 이제 밀도가 낮으면서 팽창을 해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이렇게. 밀도가 낮으면 부풀어 오르는 거죠. 예, 부풀어 오르는 겁니다. 물러지면서 부풀어 오른다. 네네네. 아. 그 상태가 되는데. 그때 그러면 지구도 삼켜버린다, 물러져서. 예, 지구로 다 녹아버리죠. 근데 50억 년 후라고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네, 걱정을 하지 시간 많고요. 마시고요. 네. 근데 큰 행성들은, 큰 별들은 이게 그 다음에 이제 하얗게 뭉친 상태에서 멈추질 않고 자체 무게가 너무 크니까. 너무 질량이 크니까. 예, 계속 쪼그라들어서. 자체 중력으로 스스로 쪼그라든다. 네. 그러면서 구조가 다 붕괴가 돼요. 원자 구조들이. 그래가지고 이 뭐 중성자 이런 것들이 다 떡져가지고. 예, 떡져가지고. 아까 이제 짜부러진다고 한 거. 예, 짜부가 돼서 아주 작은 공간에 엄청난 질량이 모이면서 어느 한계를 넘어가면 블랙홀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블랙홀이 콩알만한 크기라고 칩시다. 네. 이게 이제 계산이 됐을지 모르겠는데 콩알만한 블랙홀이 있다면 네. 이제 그게 무게가 얼마나 될까요? 제가 계산할 수는 없는데요, 사실. 그걸 뭐 과학자들 비교한 거 있을 것 같은데. 뭐 대략 뭐 한 지구 무게쯤 되지 않을까요? 콩알만한데 지구만한. 아마 콩알 정도면 꽤 큰 거니까. 예. 뭐 지구 무게라든가 뭐 그 비슷한 식의 무게입니다. 아, 크기는 콩알인데 무게는 지구 정도 되면 블랙홀이 된다. 그렇죠. 뭐 그거보다 더 할 수도 있고요. 예, 저도 사실 계산을 해봐야 알고 계산을 못 하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물어봐야 아는데요. 네, 그럼 다음 시간에 좀 물어봐 주세요. 만약에 콩알이다. 네. 그러면 그 무게는 얼마나 되느냐. 네네. 지구하고 좀 비교하자고. 네. 그러면 좀 느낌이 올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얼핏 어디서 본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서 여쭤보는 거니까. 아, 그럼 블랙홀은 별이 죽어서. 큰 별이 죽어서. 전문 용어로 짜부라 들어가지고. 정말 콩알만 해졌는데 그 무게는 지구보다 더 커질 정도가 돼서. 네네. 지나가는 빛조차 다 빨아들이고. 네, 자기 빛도 못 나오고. 자기 빛도 못 나와서 생기는 것이고. 그리고 그 경계 지점을 이벤트 호라이즌이라고 한다. 사건의 지평선. 네. 그리고 그 중심을 모든 물리 법칙이 사라진다고 해서 싱귤레이티라고 합니다. 특이점. 특이점. 네. 오늘 요 정도 외워두시면 어디 가서 아는 척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안녕. 과학하고 앉아있네. 이 코너 재미없어 하시는 분도 물론 있고요. 네. 이 코너에 열성 팬도 생겼고. 네. 원래 과학이란 분야 그렇긴 하죠. 모두가 좋아할 수는 없는데 본인 소개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 과학하고 앉아있느라는 팟캐스트 진행하는 파토 원종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은 주제를 이걸로 드렸어요. 우주의 기운은 과연 있는가? 우주의 기운은 과연 있는 것인가? 우주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네. 저는 다른 방에서. 근데 이제 우주의 기운 얘기하잖아요. 네. 자, 과학적으로 우주의 기운이 있냐 이거죠. 일단 뭐 사회적으로는 밝혀졌잖아요. 그죠? 사회적으로는 우주의 기운이 아니라. 실체가. 예. 샤먼의 기운이었죠. 예. 그래서 뭐 굳이 제가 얘기를 할 필요가 있나 생각을 하다가 기운이라면 뭘까? 기운 하면 또 힘으로 번역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죠? 기운센. 예. 네. 그래서 우주의 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요. 우주의 힘. 네. 우주라는 게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전체를 말하는 건데. 네. 우주의 힘. 우주에 작용하는 힘들. 그렇죠. 그렇죠. 네. 중력, 예를 들면. 예, 제일 먼저 그렇습니다. 생각나는 게. 네, 중력. 우리가 원래 이게 되게 뭐 많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거를 이제 점점 좁혀서 하나로 만드는 게 물리학의 목표예요. 우주에는 힘이 있는데. 네. 이제 우리가 이제 근육을 써서 발휘하는 힘 말고. 네네. 우리가 아무 짓도 하지 않아도
우주에는 작용하는 힘이 있다. 근본적인 힘들. 근본적인 힘이 네네. 있다. 최근 물리학의 목표 중에 하나는 그 힘들이 뭐가 있는지 밝히고 그리고 그 힘을 하나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렇죠. 하나의 방정식으로 풀이한다가 정답이겠죠. 물리학에서는. 그걸 저의 그 뭐랄까 얕지만 다방면의 지식으로 볼 때 통일장 이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통일장의 이론은 사실은 세 개를 합치는 겁니다. 그래요? 예. 아, 그 이게 다음에 이름에 또 있어요? 혼란이 있어요. 네. 통일한다고 통일장 이론 아니에요? 일단 힘의 종류는 어떻습니까? 힘의 종류부터 얘기를 드리면 네. 일단 중력이 있고요. 중력하고 전자기력이 우리 일상에서 작용하는 힘입니다. 중력, 전자기력, 예. 전기력, 자기력을 의미하는 거죠. 예, 전기력, 자기력이 중력은 뭐 우리 알잖아요. 중력, 네, 중력. 예, 그렇게 뭐 이렇게 무거운 거. 네, 중력 무거울 죽지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무거운 거 들면 무겁고. 물체가 질량이 있으면 둘 네. 사이에는 중력이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옛날에 이제 만유인력이라고 우리가 많이 했는데요. 뉴턴 씨가 같은 거예요, 이게. 뉴턴 씨가 발견한 거죠. 네. 같은 건데 이제 옛날에 만유인력 시절에는 질량이 있는 물건은 서로 이유는 모르지만 끌어당긴다고 했었죠. 사과가 떨어진 걸 보니 그렇죠. 이게 예. 발상의 전환이거든요. 사과는 당연히 높은 곳에서 낮은 곳에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지구가 사과를 당겼네? 이렇게 본 거란 말이죠. 그렇죠. 네. 물론 그것도 이제 뻥이라는 설이 지배적이긴 합니다만은 네. 뉴턴이 지어낸 얘기라는 그 에피소드는 대부분 뻥인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런 건 되게 거짓말이더라고요. 네. 어쨌든 물질끼리 잡아당기는 힘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이제 아인슈타인에 가서는 물질끼리 잡아당기는 힘이 있는 게 아니고 질량이 있는 물질 주변에 시공간이 휘어진다로 바뀌었어요. 이게 지금 여기서부터 어려워지는 거예요. 더 깊이는 안 들어갑니다. 무거운 물체끼리 당긴다도 사실은 직관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렇죠. 우리가 이제 사과 두 개를 놓으면 저절로 안 당겨지잖아요. 안 당겨지죠. 그래도 중력은 있다. 이게 네. 너무 작아서 그런 거지. 근데 네. 지구 정도로 커지면 엄청난 중력이 생기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구가 붙어 있는 거다. 네. 지구가 당겨서. 네. 여기까지는 대충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나마. 근데 공간이 휘는 거다. 이래버리면 관심을 끊게 됩니다. 공간이 휘는 거다. 그 문지방만 넘으시면 이게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 예. 문지방을 넘기려고 지금 이런 팟캐스트를 하시는 건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요즘은 중력이 무거운 길이 당긴다가 아니라 공간이 휘는 거라고 지금 그렇죠. 네. 설명한답니다. 네. 시공간이 휘는 것이고 그쪽으로 이제 물건들이 이제 끌려 들어가는 겁니다. 휘어졌기 때문에. 휘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담요 팽팽하게 당겨서 네. 그 위에다가 뭘 얹어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푹 들어가죠. 그렇죠. 굴러 들어가는 거죠. 네. 그런 그렇게 개념입니다. 생각하시면 되고. 네. 중력이.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은 발상을 또 한 번 바꾼 거죠. 아인슈타인은 정말 천재죠. 이걸 혼자서 해냈으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실험이 아니라 머리로. 이 상상 실험을 해냈다는 게 이런 사람들은 정말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런 사람은 진짜 뭐 10세기 한번 나올까 말까 천재 중에 하나인데 네. 상상을 한 다음에 그거를 계산으로 증명해서 실험으로 확인한. 그리고 나서 그때 당시만 해도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아무도 못 알아들었다는 거. 못 알아들었죠. 예. 지금도 거의 못 알아들어요, 사람들이 잘. 네, 지금은 못 알아듣는데 이게 한때 상대성 이론이 뭐 세상에 이해하는 사람이 3명밖에 없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요. 네. 지금 한 30만 명은 될 겁니다. 30만 명. 100년이 지났는데 우리가 그렇게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이. 네. 예. 우리가 그렇게 바보여서는 안 되잖아요. 그다음에 전자기력이 있는데요. 그 30만 명 외에 포함됩니다, 제가. 네. 괜찮습니다. 나머지 뭐 70억 가까이 있으니까. 외롭진 않아요. 네. 그런데 전자기력은 원래 전기력하고 자기력이었어요. 따로따로였죠. 그렇죠. 네. 이게 이제 19세기 말에 맥스웰에 의해서 합쳐지는데요. 그 유명한 맥스웰. 네. 수학적으로 합쳐지고 이런 거는 뭐 어렵거니와 저도 설명하기 힘들고 일단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발전기. 네. 발전기라는 거는 자석 안에서 네. 코일을 돌리거나 코일 안에서 자석을 돌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한마디로 자기력을 전기력으로 변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같은 의미예요. 네. 예. 전기와 자기가 자석이나 예. 전선에 흐르는 전기가 따로는 줄 알았더니 그렇죠. 하나로 설명할 수 있더라. 그래서 전자기력이라고 붙은 거죠. 네. 반대는 이제 전자석이 있죠. 전기를 가지고 자석을 만든다. 네네. 그래서 하여튼 그게 합쳐졌다 이제는 그거는. 네. 예전엔 따로따로의 힘인 줄 알았더니 합쳐졌고 그래서 그거를 전자기력으로 부른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것만 좀 더 설명을 드리면요. 네. 전자기력이 그러니까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 힘이에요. 전하를 띤. 예. 네. 원자, 그런 것도 아시고. 제가 여기 말아 놀랐어요, 저도. 설마 예습을 하고 오시진 않죠? 저는 그런 성격이 못. 그러니까. 제가 알거든요. 이게 전하를 띤. 네. 네, 전하를 띤, 이제 마이너스 전하를 띤 전자가 플러스 전하를 띤, 양성자가 있는 원자핵을 돌고 있잖아요. 네. 그걸 붙여 이렇게 돌게 만드는 힘이 전자기력입니다. 크게 생각해 보시면 지구 주변에 달이 돌지 않습니까? 네. 똑같아요.
그런 힘이 이 원자 단위로 줄여서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죠. 예. 예, 엄밀하게 말하면 똑같지는 않지만 똑같은 건 똑같이 보이죠. 도니까. 네, 비슷하게 보입니다. 예. 예. 그래서 뭐가 문제냐면은 이게 재밌는 게 원자 핵하고 전자하고 사이에 빈 공간이거든요. 전부. 네. 엄청나게 넓은 허공이 있어요. 네. 그 크기를 비교해 보자면. 크기를 비교해 보자면은 원자 핵을 서울시청의 농구공으로 놓으면 네. 전자는 수원에 있는 먼지 한 알입니다.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중간에 허공인 거죠. 다. 네. 아무것도 없는. 그 사이에 어떤 힘으로 잡아당기냐. 그 전자기력이 이걸 이제 힘을 채워줌으로써 우리가 예를 들어서 땅바닥으로 그냥 땅을 뚫고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사실은 대부분 허공이기 때문에 우리가 물체를 만진다고 하고 만지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만지면 우리가 마치 원자끼리 되고 있을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이 전자기력의 반탄력으로 제가 지금 책상을 누를 수 있는 거예요. 야, 여기까지 또 들어가면. 근데 맥스웰은 커피 아닙니까? 맥스웰은 커피죠. 예, 요즘은 좀 옛날만큼 많이 안 팔리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는데 네, 맥심과 함께. 네. 그리고 이제 이거 반탄력이라는 거죠. 네, 공간을 반탄력. 채우고 있는 힘에 힘이 밀어내는 힘으로 우리가 물건을 뚫고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네. 실제로 엄밀하게 우리는 서로 물질끼리 닿는 경우는 없는 겁니다. 허공끼리 닿을 때 사실 통과해야 돼요. 전자기력이 왜냐하면 빈 공간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닿을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시면 서울에 농구공이 있고 수원에 먼지 하나 있으면 그 사이 얼마나 넓어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우리 손은 그 사이를 통과해야 되는데 안 통과하는 이유가 이 힘이 가지고 있는 반탄력 때문에 우리 손을 밀어내는 거다라고 그렇습니다. 과학은 설명하고 있다고 하고 더 이상 이해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두 개 정도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작용하는 힘이고요. 나머지는 핵력들입니다. 두 개의 핵력. 이건 진짜 보이지 않는. 예, 이건 진짜 어렵고요. 네. 일단 핵력이란 거 좀 쉬운 핵력은 강력이라고 해요. 강한 힘. 강력. 네. 이게 이제 강력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유는 제가 압니다. 왜냐하면 우주에 존재하는 이제 총 4개의 힘이 있는데 그 힘 중에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해서 강력이라고 하죠. 예, 미세하지만. 네. 왠지 그런지 설명해 주죠. 강력이 뭔지. 일단 강하다고 하지만 너무나 가까운 데서만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느낄 수는 전혀 없고요. 강력은 사실 원자 핵을 묶어놓고 있는 이제 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물체들이 다 분해를 해서 허공에 떠돌아다니지 않는 이유가 그러니까 원자가 형성이 돼야 되잖아요. 그 원자 속에 이제 양성자랑 중성자가 원자 핵에 있는데 이 양성자나 중성자들을 쿼크란 걸로 또 만들어져 있어요. 너무 많은 용어를 알려주시네. 예, 이게 뭐 어떻게 설명하려면 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서로 붙어 있는데. 예, 그걸 이제 원자 핵 속에 있는 양성자나 중성자를 쿼크가 형성하고 있는데 그걸 묶어놓고 있는 힘이 강력입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가 형체를 띠는 이유예요, 이게. 뭐 그렇다고 할 수 있죠. 예. 기본으로. 예. 형체를 띠려면 서로 뭔가 모여서 뭉치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최소 단위로 가면 이 힘이 묶고 있다. 이 힘이 없었다면 우주는 별도 없고 인간도 없고 형체도 없고 그렇게 됐겠죠 아마도. 예, 원자 핵이 형성될 수 없으니까. 그렇죠. 예, 아무것도 생길 수가 없었겠죠. 그 모양이 허공에 불과했을 것이다. 예, 아무것도 없는 우주가 됐을 겁니다. 그 기본적인 힘을 강력이라고 한다. 강력이라고 한다. 그리고 양력은 이게 양력이란 건 사실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힘인데요. 이게 제일 이해하기 힘들어요. 네, 이해하기 힘들어요. 기본적으로 힘이라고 말하기도 좀 그렇고요. 근데 이제 물리학에서는 힘인데 가만히 있는 중성자를 부숴서 양성자하고 전자 중성미자의 반입자 이해되십니까? 전자 중성미자의 반입자. 네. 혼내드릴 테니까. 요걸로 바꾸는 힘이 양력이에요. 일단 너무 많은 입자 이름이 등장하고요. 네. 그 본질을 얘기하면 얘가 부서질 때 힘이라는 거죠. 그렇죠.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뀔 때 힘. 네. 강력은 서로 붙어 있게 하는 힘이고. 그렇죠. 양력은 이게 어떤 이유로든 부러질 때, 떨어질 때, 헤어질 때 작용하는 힘인데 그렇게 이해하기 힘들죠. 예, 그냥 뭐 그렇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사실 정확하게 하려면 한이 없으니까 그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티끌 모아 태산할 때 티끌을 만드는 힘은 이거고 강력이고 티끌이 흩어지기 시작할 때 이제 작용하는 예, 제가 이렇게 힘이라고 적당히 하죠. 넘어가면 물리학자들한테 욕 먹을 것 같습니다만. 하지만 이거보다 더 설명하려고 하면 맞습니다. 네, 방송을 끊게 되고 그렇죠. 채널이 돌아가고 그리고 원정우 씨도 돌아가고 잘리게 되죠. 이해합니다. 자, 이게 네 가지 힘이에요. 그래서 이 힘이 만약에 서로 작용해 가지고 예를 들어 원자 단위에서 최순실 씨를 도왔다? 최순실 씨를 도운 힘은 제가 연구를 좀 해봤는데 따로 있는 것 같아요. 뭔데요?
이 네 가지 힘은 너무 일상적인 거라 최순실 씨와 또 우리 대통령 관련된 이런 부분에까지 작용하기에 너무 미천합니다. 미천해요. 네. 그래서 요즘 새로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힘이 과학계에서? 예. 네. 요거랑은 조금 다른 각도일 수 있지만 이때까지는 이 네 가지 힘밖에 없다고 그랬는데 우주에. 예, 이거 네 가지 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최신 이론? 최순위 이론이라기보다는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암흑 에너지라는 게 있습니다. 암흑 이름도 우리가 지금 원하는 제목을 갖고 있죠. 네. 이거는 과학계가 붙인 이름입니다. 예. 저희가 붙인 게 아니고 암흑 에너지라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네, 다크 에너지라고. 다크 에너지. 베스 뭐죠 이름이 스타워즈의 다스 베이더스. 다스 베이더스가 베이더스 아니고 베이더. 베이더. 영화 좀 보셔야겠어요. 다스 베이더가 발휘하는 힘에 가까운 다크 포스고 그거는. 네. 사실 다크 포스나 다크 에너지는 이름만 붙이기 나름이니까. 그러니까요. 그쪽 계열인 것 같은데요. 예, 그쪽 계열인데요. 얘는 사실은 이제 중력은 인력이잖아요. 끌어당기는 힘이잖아요. 근데 얘는 미는 힘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라고 추정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주를 계속 빠르게 팽창시키는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힘을 발견하지 못했는데 예. 못했기 때문에 근데 우주는 엄청난 허공이잖아요. 그렇죠. 별과 별 사이에 엄청난 허공이 있는데 그 허공을 지금 암흑이라고 불리는 물질이 채우고 있지 않을까. 이게 이제 그 이론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뭔지 모르겠으냐. 뭔지는 몰라서 암흑이라고 붙였는데 네. 그 암흑 물질하고는 또 달리 이걸 또 우주를 팽창시키는 척력이 미는 힘이 존재해야 된다. 그것도 우주의 거의 뭐 75% 가까이가 이 힘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그래야 하고 우주가 있고요. 팽창한다. 네, 아니면 중력 때문에 다시 이제 수축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아니면 멈추거나. 지금 대부분 당긴 힘들인데 네네네. 우주는 팽창하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미는 힘이 있을 거라고는 새로운 각광받는 이론입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론이고 이걸 찾으면 바로 노벨상을 받습니다. 그래요? 암흑 에너지. 그럼 노벨상위원회는 최순실 씨를 지금 한번 만나보시는 게 좋을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쪽에서 얘기하는 그 우주의 기운이란 건 네. 앞에 그 하찮은 내기의 힘이 아니라 새로 각광받는 우주의 75%를 차지하고 우주를 팽창시키는 이 기운이 아닐까. 첨단 물리학을 공부한 다음에 네. 그 기운을 받아가지고 그렇겠죠 뭐. 우리는 도저히 접근 불가능한 예,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포스를 네. 재밌으라고 하신 말씀 같은데 실패한 것 같고 그러나 다크 에너지는 존재한다. 존재한다고 보고 있죠. 네, 그러면 일단 있는 것이 확인된 나머지 힘들을 하나로 모으는 게 물리학계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잖아요. 예, 왜냐하면 물리학자들 세 개까지 합쳐졌죠. 예, 한 덩어리로 만들고 싶었는데 지금 표준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거는 전자기력하고 양력을 붙여놨고요. 전자기력하고 양력을 붙여. 강력하고 중력은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일 이론이라고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게 전자기력하고 양력하고 강력 세 개를 합치는 거고요. 네. 이게 대통일인데 중력이 빠지니까 좀 말이 좀 이상하죠. 거기까지는 제가 갔다고 들었는데 중력이 안 들어가가지고. 네, 중력이 안 들어가면 이 답이 안 나오니까 거시세기가 정리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촉근 이론 같은 걸 만드는 거죠. 촉근. 여기서 촉근이라는 건 네. 진짜 끈이에요, 끈. 진짜 끈이에요. 네. 네. 왜 우리가 초사이언, 뭐 할 때 그런 초끈이라는 거죠. 예. 엄청 작은 끈이죠. 예. 얘가 이제 진동함으로써 물질과 에너지가 다 만들어진다는 이론이 촉근 이론인데 수학적 개념에 가까워서 사실 이 촉근이라는 건 너무 작아서 현미경으로 보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돼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검증이 안 될 것 같다. 원종호 씨였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네. 과학 팟캐스트의 부동의 1위 과학하고 앉아있는 진행자 원종호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요즘 이게 진짜로 이 과학하고 앉아있네 소리가 나올 만해요. 지금 시국에 지금 과학을 얘기할 때야. 더욱 과학을 얘기해야 되죠. 이럴 때 바로. 네. 자, 저희가 그동안 이제 시사 검색하고 연관된 우주의 기운은 어떤가. 뭐 이런 얘기 쭉 해왔는데. 네. 오늘은 뭡니까? 일단 저희도 시국선언 했던 얘기 좀 드릴게요. 과학인들요? 예. 과학인 500인이 네. 시국선언 했고요. 네. 저는 음악인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음악인도 해보려고 했는데 은퇴한 지 너무 오래돼서. 안 껴졌어요? 2,300명 못 들어왔어요? 그냥 안 갔습니다. 차마. 모르시는 분들을 왜 잠깐 소개해드리면 원종우 씨는 우리나라 언더그라운드라고 해야 되나요? 인디밴드 원조에 해당되는. 그렇죠. 네. 그리고 기타로 영국에서 학위를 받은 사람 정말 드뭅니다. 기타로 학위를 받고 그리고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과학하고 앉아있네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실패한 뮤지션이죠. 자, 실패한 뮤지션. 네. 주제 뭡니까?
오늘은 제가 테라포밍이라고 테라포밍. 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다들 저는 들어봤습니다. 네. 이건 그 소위 게임하고 그리고 SF 영화에 등장하는 그렇죠. 건데. 네. 이게 사실 그런데 나오는 얘기는 이제 다른 행성에 가서 네. 거기를 지구처럼 바꾼다. 네. 그게 테라포밍이니까 네. 지구처럼 포밍한다는 얘기인데 네. 거기서 오늘은- 테라가 지구인 겁니다. 예, 네. 테라가 지구죠. 왜 저 스타크래프트에도 테란이라고 나오듯이. 근데 오늘은 제가 좀 시적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왔어요. 어떻게요? 다른 곳에 가서 그곳의 환경과 구조를 원하는 대로 바꾸고 주인인 척 들어앉아 사실상의 모든 통제권을 가지고 통치하는 프로젝트가 바로 테라포밍입니다. 그럼 최순실 씨가 지금 대한민국을 본인이 원하는 대로 테라포밍 한 겁니까? 그렇죠. 그런 메타포가 있었군요. 예. 잘 말을 만들어내셨고요. 좀 억지스럽긴 하지만. 아니 근데 맞아요. 대한민국을 최순실 포밍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순실 포밍했네요. 순실 포밍. 이거 정말. 원래 이게 제가 알기로는 말이죠. 제가 이 SF 분야에는 다소의 조예가 있습니다. 정말요? 다소. 네. 약하게. 칼 세이건. 네. 이 우주 얘기하면 반드시 등장하는 분이죠. 칼 그렇죠. 세이건. 이분이 금성이든가요? 화성이든가요? 처음 이 얘기를 꺼냈죠. 네. 우리 지구인들이 결국은 우주에 가서 살아야 된다. 네. 그러면 우리 태양계에 있는 행성 중에 하나 가서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꺼냈던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그죠? 예, 화성을 주제로 얘기를 했었고요. 네. 이게 이제 테라포밍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지구 외 다른 천체에 지구 생물이 살 수 있는 환경과 생태계를 만들자. 저렇게 아는 게 많죠. 참. 예. 훌륭하시네요. 깊이가 없어서 제가 박학닥시합니다. 얇을 박. 그런데 이걸 이제 우리가 잘 하게 되면 그러니까 왜 해야 되냐 한마디로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지구가 위기에 처할 때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소행성이 날아오든가. 네. 심지어는 뭐 한 40억, 50억 년 후에 일어날 태양의 적석 거성화 그것까지도 걱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쓸데없는 걱정이죠. 그래서 일단 그 국민안전처 네. 장관 후보 그분 정도는 걱정할 수 있죠. 그분은 뭐 47번 태어났으니까 앞으로 계속하면은 지구 멸망할 때까지 다시. 예전에 저런 뭐 멸망하는 상황도 많이 보셨을 수 있어요. 외계에서도 다른 행성에서도 태어났을 수 있고, 그렇죠. 물속에서 태어났다고 예, 뭐 등등. 예, 바닷속에서. 그분하고 아쿠아맨이죠, 아쿠아맨. 다음 시간은 모셔서 좀 얘기를 하러 올까요? 그분은 제가 보기에는 미국에 이제 DC 코믹스라든가 이런 데하고 거기 가서 근무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 뭐 그래서 저희가 요즘 또 과학을 더욱 얘기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지금. 네. 아무튼간에 그래서 위험을 피하자. 다가오는 이런 게 하나 있어. 한마디로 말해서 계란을 여러 군데 담자는 얘기입니다. 네네. 지구에도 있고 딴 데도 있고 해서 인류가 분산투자하자. 멸망하지 않게. 또 하나는 지금 환경 상태가 너무 심하니까 왜 인터스텔라 보셨지만 아시겠지만 그 외계에서의 어떤 외부로부터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구가 지구가 죽어가니까 자원도 고갈되고 딴 데로 도망가자 준비를 네. 해가지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테라포밍을 하자고 하고 있는데요. 이게 근데 사실 할 수 있는 행성이 많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는 것 중에는 화성 정도가 지금 거론되잖아요. 화성밖에 없죠, 사실. 네. 왜냐하면 영화 마스도 그렇죠. 맷데이먼이 뭐 조그맣게 이렇게 하는 거지만 왜냐하면 목성 뒤에 건 다 가스 행성이라 우리가 뭐 발디딜 땅이 없어요. 가스요. 예, 가스 행성이란 거는 우리가 산소가스가 생각나네요. 박근혜 대통령이 말 실수죠 그냥. 예. 네, 가스 행성들에는 땅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살 수가 없고요. 땅이 있는 행성은 이제 지구 화성부터 안쪽의 행성들인데 설마 모르셨겠습니까? 산소가스가 아닌 걸. 네, 모르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예. 그런데 주제 진행하기 힘드네요 오늘. 이 시국이 시국인지라 굉장히 집중을 못하십니다 과학에. 네. 특히 나라가 걱정돼가지고요. 그러게요. 그럴수록 우리가 어딘가 도망갈 곳을 이렇게 찾아야 되는 거죠. 이민으로도 지금 해결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네, 테라포밍. 네. 그래서 화성이 가장 이제 적합한 가깝고 금성 너무 뜨겁고 수 너무 가깝고 태양에 가깝고 하니까. 과학자들은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나요? 화성을 식민지화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말이 이제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와 네. 정말 현실적으로 하는 얘기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과학자들은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 이걸 다 하려면 기간이 한 500년쯤 걸리고요. 지금 현재 기술 기준으로. 예, 지금 기술 기준으로 500년쯤 걸리고 돈이 한 5천조 원쯤 듭니다. 그게 미국 기준으로 하자면 한 4천억 달러 이상 되는 거죠. 제 말은 뭐냐면 4조 4조. 네. 미국은 할 수 있겠네요. 예, 이게 보면 저희가 과학 얘기할 때 어디 뭐 우주 탐사해가지고 예산이 얼마 들었다 할 때 보통 4대강하고 많이 비교를 해요. 팟캐스트에서 예. 뭐 화성을 몇십 번을 갈 수 있다느니 예. 이것만큼은 4대강보다 훨씬 많이 듭니다. 그래요. 수십 배 이상. 예. 예, 수십 배 이상 많이 들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식의 작업을 하는 게 현실적이냐. 아니 한 나라에서 수십 배면 여러 나라가 합치면 되겠네요. 그런 얘기도 나와요. 그래서 네. 500년 동안 조금씩 해가지고 아니, 하자. 한 나라에서 그만큼 했는데 곱하기 40나라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인류를 다 살리는 일인데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문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없고. 원정우 씨 진행 좀 하게 해주세요. 너무 끊지 마세요. 네. 제가 아는 사람이 아닌가 싶네요. 감사합니다. 자, 테라포밍 다시. 네. 그래서 이제 이게 현실적인지 아닌지는 일단 두 번째 문제인데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500년 걸릴 뿐이지. 500년 걸리고 돈이 많이 든다. 돈이 많을 뿐이지. 근데 생각해 보면은 500년이 그렇게 뭐 긴 시간이라고만 할 수도 없고 정말로 지구가 이렇게 망해간다거나 정말로 외부의 위기가 생길 경우를 지금부터 대비하는 것도 나쁘진 않거든요. 서서히. 생각해 보면 기술 발전의 속도라는 건 우리 예상을 항상 뛰어넘어갔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렇죠. 지금은 500년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50년으로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계속 줄어들겠죠 아마. 네. 계속 줄어들 텐데 어쨌든 할 일이 굉장히 많긴 합니다. 하나는 화성의 경우에는 일단 가서 거기 대기압이 지구의 100분의 1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기를 막 쳐넣어야 됩니다. 참 과학하시는 분 쳐넣다는 게 무슨 공기, 표현입니까? 네, 하나네요. 공기를 투입해서 기압을 높여야 됩니다. 기억을 높여야 네. 온실 효과가 일어나서 기온이 높아지고요. 그러면 네. 그러면 지금보다 좀 나아지죠. 사실 지금 화성도 좀 따뜻한 곳은 영상 20도까지도 올라가거든요. 네. 그래서 기온을 높이면서 이제 물을 만들어야 되니까. 구름이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대기가 만들어지고. 그렇죠. 네. 근데 습기가 있어야 되니까. 네. 그게 이제 얼음으로 된 지금 극관이 있거든요. 네. 밑에 얼음이라면서 화성 예, 밑에는. 한쪽은 얼음이고 한쪽은 드라이 아이스, 그 탄소예요. 네. 이거 두 개를 다 녹이는 거죠. 그러면 탄소가 생기고 한편으로는 이제 물이 생깁니다. 이거를 녹인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겠죠. 네. 우리나라 지구로 따지면 북극이나 남극 하나를 통째로 녹이는 에너지를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물론 온실 효과가 도움이 되겠죠. 그런 다음에는 이끼를 뿌려요. 이끼. 예. 일단 이끼는 웬만한 데서 할 수 있으니까. 생명이 엄청나니까. 예. 이끼를 극지방에 뿌리면은 얘가 햇빛을 받아들여서 또 빙하를 쉽게 녹입니다. 아하. 그러면서 퍼지겠죠. 그게 어느 정도 되고 나면 이제 식물을 심기 시작하는 거죠. 축구는 할 수 있겠네. 이끼가 있으니까. 여기까지 이제 한 300년 이상 걸리는 거고요. 거기까지만 해도. 네.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식민지 건설에 돌입을 하는 겁니다. 왜 지금 그 유명한 백만장자 모험가라고도 불리는 양반이 네. 사람들 모아가지고 다시 현재 기술로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데 그렇죠. 가서 초기에 정착할 사람을 모으지 않습니까? 네네. 지원자들 꽤 많다고 들었는데. 네. 원정우 씨는 거기 지원할 자격, 물론 뽑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대단히 엄격한 심사를 거치는데 본인이라면 거기 지원하시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무슨 스탠드업 코미디를 봤는데요. 거기서 화성 간다는 사람을 이렇게 비유하더라고요. 내 친구가 화성 간다면 그 손을 잡고 끌고 가서 저 미국에 가보면 데스밸리라는 데 있습니다. 데스밸리. 예. 엄청 삭막한데. 뜨겁고. 거기 가서 그거 보여주면서. 예, 여기서 이틀만 살아봐. 그러니까. 야, 이 화성이 이거보다 더 나쁘다. 너 여기 가서 평생 살겠다고 이렇게 설득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 봤는데 제가 설득이 됐습니다. 아, 설득이 되셨다. 그래서 안 가려고요. 안 가려고. 네.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해봤어요. 제가 이제 20대부터 배낭여행을 해가지고 아주 많은 곳을 돌아왔어요. 네, 그렇죠. 어느 순간 외계인 납치에 대한 두려움을 영화로 많이 만들잖아요. 그렇죠. 저는 뭐 순순히 포획될 생각이 있습니다. 가서 뭐 하시게요? 근데 이제 아니 그러니까 돌아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 저 호기심을 참지 못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일단 근데 제가 체력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 전에 돌아가실 가능성이 있죠. 뭐 이렇게 신체 장기 채취 및 실험.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전제를 달았죠. 생체 실험을 하지 않는다는 존재 하에 외계인과
조우를 적극적으로 포획될 생각이 있다고. 네, 조건이 협조적으로. 까다로우시네요. 말 잘 듣는 사람 데려갈 것 같은데요. 자, 테라포밍 기술이 현재 있으나 현재 기준으로는 지구화하는 데까지 500년이 걸린다. 네. 근데 여기에 또 과학자들 빠진 사람이 있어요, 보면. 그죠? 있죠. 왜냐하면은 어쨌든 과학자들은 멀리 보는 사람들이니까 왜냐하면 지금 우리 소행성 떨어지면 지구에 충돌한다는 얘기 있잖아요. 네. 그거 관측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도 300~400년 내다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행성 지금 큰 게 와서 부딪히면은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직은. 하지만 미리 발견하면 한 300~400년 전에 그 궤도를 찾아 넣어서 300년 후에 부딪힌다는 걸 알게 되면 지금부터 대비할 수 있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과학자들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언젠간 이게 필요할 수도 있다는 그런 관점에서 연구를 하고 준비를 하는 거죠. 오케이. 그럼 과학자들은 이 대한민국의 순실 포밍을 걷어내는 데는 얼마나 걸린다고 보십니까? 일단 저희가 시국 선언을 했고, 네. 가능할까요? 저희가 보기에는 저희들은 과학적으로 보실 때. 과학적으로 보기에는요, 네. 가능하다고 보는데 여러 가지 저희들 실험실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단 무중력 상태에서 네. 마찰이 없는 상태에서 구형의 최순실을 가정하고 네. 그런 다음에 저희가 실험을 하면 그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는 모르겠네요. 쓸데없는 얘기였고요. 지금까지 원종우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